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 전략부의 오중효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금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이동권, 그다음에 금융 분야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과 관련하여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 워킹그룹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원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신용정보법이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겠다고 기사가 나긴 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올려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잘하면 연내에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 올라가 있는 개정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원륜이 디지털 시대의 원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정보가 제일 활용하면 가치가 높은 정보인 게 맞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식별화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추구하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YDX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자라는 차원에서 특히나 금융 분야에서 오픈 뱅킹과 더불어서 디지털 시대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또 하나의 축은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선택권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신 글이실 텐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데이터 이동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정보는 자기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강의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마이데이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이 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이 되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인프라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전달되고 전송되는 과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생태계가 잘 마련이 돼야지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마이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때문에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저희 금융권에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개인정보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 좀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마이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주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고 다른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동의를 하고 그러면 API를 이용해서 스크린 스크래핑 API를 이용해서 이 정보들을 이 서비스 사업자가 다 가져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또 다 모아가지고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데이터냐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 간 제휴에 의해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지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의만 받을 뿐인 거지. 그래서 정말 마이데이터가 되려고 하면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기업 간 제휴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개인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기업들이 개인이 원하면 개인정보를 다 보여줘야 되고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고 다운로드 시켜달라면 다 다운로드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기업들이 아직은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부분 제휴에 의해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인신용정보 전송이동권을 도입하면서 뒤에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국내외 동향 부분인데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에서 처음 마이데이터 시작하면서 이노베이션 랩으로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고요.
이 장표와 다음 장표가 나와 있는데 이 장표가 사실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유럽이나 이제 뭐 호주 같은 외국에서 주로 오픈 뱅킹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픈 뱅킹에서 리더 API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을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이데이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이데이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전에 말한 것처럼 중간 단계 정도 되는데 어찌됐든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오픈 뱅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프랑스 아까 말씀해 주셨고 미국에서도 블루 버튼, 그린 버튼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오전에 이제 첫 세션으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이렇게 마이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핀란드가 아마 그래도 가장 마이데이터의 사상에 맞는 것들을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오픈 뱅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호주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오픈 뱅킹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 데이터 권리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만들었고 은행 분야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데이터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은행권에 있는 계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면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치 마이데이터하고 비슷하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각 은행들과 또는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 수신자들이 대시보드를 다 제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언제 옮겼고 어떻게 동의를 했고 뭘 옮겼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다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안 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만들어가는 게 호주의 오픈 뱅킹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이제 PSD2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AISP 같은 것들을 API를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픈 뱅킹이 이제 지난 이번 달인가요? 시작이 됐고 이제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뱅킹 마찬가지로 계좌를 여러 군데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API를 개방하는 거고요. 이제 금융 쪽에서는 저희 금융위원회가 7월 달에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을 작년에 발표하고 10월 달에 이제 개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바탕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겠다라는 걸로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15일 날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송 요구권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관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옮길 건지 그리고 옮겨줘야 되는 기관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법에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들이 되겠죠.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잠깐 이제 사이에 좀 넣었는데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법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정보가 있고 신용정보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 신용정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기 데 쓰이는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는 개인 신용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만 존재하면 그건 개인 신용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입니다. 개정안 중심이고요. 개정안 33조의 2에 보면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해서 개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도 요청을 하면 그 기관은 개인정보를 줘야 됩니다. 근데 줘야 되는 대상이 본인한테도 줄 수 있고요. 원하면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하는 자, 개인신용평가회사 이렇게 다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요구할 권리를 일단 법에다 명시했다라는 측면을 조금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과태료 물도록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계속 받아서 어디다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위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곳이죠. 그쪽에다가 위임을 하면 대리인이 전송 요구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을 대신하여서 계속 은행에다가 그 위임한 사람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업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데이터, 개인 신용정보 전송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바탕 위에 본인 신용정보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본인 신용 관리업이라는 어떤 업을 신설을 했고요. 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 이 업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가 하는 주된 일은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유 업무입니다. 허가받으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베크샐러드 같은 그런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개인한테 제공해 주는 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고유 업무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제 부수 업무로 대리 행사 업무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분석해서 컨설팅 할 수 있고 3자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3자한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퍼스널 데이터 어카운트 업무, 정보 계좌 업무인데요. 약간 마이덱사랑 유사할 수도 있고요. 영국의 해시라는 그런 개인정보 플랫폼이랑 유사할 수 있는데 개인의 데이터를 여기다 다 모아가지고 개인이 원하면 다른 데다가 제공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도 부수 업무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자문 일임업이라든지 상품 자문업을 할 수 있는데요. 상품 자문업은 금융소비자 법안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정무위에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법이 아마 본회의 통과되면 이 일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허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를 하려면 진입규제가 조금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낮추었습니다. 많이. 금융권에는 그래도 꽤 이보다 많이 높은데요. 최소 자금금이 5억 원이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일단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처리 시스템 이런 건 당연히 갖춰야 될 거고요. 그 위에도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적용해야 되는 걸로 이제 뭐 강력한 본인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스크린 스크래핑 금지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준수하려면 스크린 스크래핑으로는 불가능하게 이제 일단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들은 모아놓은 개인정보들을 사실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상시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시평가 대상이 되면서 모은 개인 신용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계속 평가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본인 인증 스크래핑 금지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때 정보 주체의 접근 매체 등을 사용해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접근 매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인지 확인하는 접근 매체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해서 대신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스크래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보 주체 요청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할 때 안전성이 보장된 방법으로 직접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핑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스크래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수하면 스크래핑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API 방식으로 전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무슨 정보를 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단 전송 대상인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 개인과 관련하여서 수집되거나 생산된 정보들이 전송 대상입니다. 근데 금융회사가 생산한 정보, 뭐 분석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송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집된 정보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누가 이걸 다 준수해서 보내줘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꽤 많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뭐 은행, 보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많이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 본인 신용정보 회사는 데이터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이렇게 동의받아서 모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본인 신용관리회사가 막 영업을 해서 개인한테 저쪽에 A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은 정보를 B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옮겨줘라고 하면 줘야 되냐라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도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셔서 모은 데이터를 개인이 원하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보내주시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 법안 심사하는 쪽의 심사 의견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법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등이 API를 구축해서 개인이 원하면 개인과 관련 데이터를 계속 줘야 되는데 API 구축 운영하는 게 이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간략하게 좀 빠르게 신정법에 저희가 어떻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고 있는지 또 그걸 이용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신용정보법이 아직 처리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되고 난 뒤에 좀 빨리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좀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산하에 여러 금융회사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금융보안원하고 신용정보원하고 이래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1차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저희가 논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절차라든지 규격, 근데 전송 정보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의견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된 규격과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시려는 쪽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API를 개발하고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 그 규격과 마찬가지로 이동 대상 데이터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도 다 표준화 규격화할 계획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할 때 사실 강력한 본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이동해 달라라는 그 요청의 동의 여부를 금융회사가 명시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저희가 규격화시켜서 만들 계획이고요. 물론 이때 강력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뭐 투채널이나 투팩터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어떤 한 가지 인증 기술을만 적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 중립적으로 그렇지만 강력한 본인 인증 수준에 맞는 그런 인증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고요. 근데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으로 또 데이터를 줘야 될 텐데 당연히 API를 줄 텐데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상호 인증을 먼저 하고 또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암호화 채널을 형성할 텐데 뭐 SSL, TLS로 암호화 채널을 형성한다고 해도 요즘 뭐 프락시 같은 경우에서 먼저 풀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데이터 암호화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두 번 되겠죠. 채널 암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자체도 해서 전송하는 것도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에는 데이터가 되게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회사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에 오히려 더 보안이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조치 기준 다 준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보안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무조건 지켜야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API 보안과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도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이야기를 앞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돼야지만 데이터를 옮기는 어떤 또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에 좀 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이렇게 요청하고 동의해서 옮긴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동의 내역이라든지 그럼 옮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이 또 갑자기 하나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건 BIS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마이데이터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국내 동향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오픈 뱅킹과 API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냥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아래쪽 축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또는 이체까지 가능한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 축은 이게 이제 자율인지 맨데토리인지라는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 등 보면 상품 정보는 보내지 않고 이제 계좌 정보와 이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호주는 보면 이체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데이터 권리에서 마치 마이 데이터처럼 계좌 정보와 상품 정보만 요청하면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이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체 기능은 없는 거고요. 이 금융회사의 이쪽 그 정보를 맨데토리로 해서 다 보내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신용정보라는 게 통신요금도 개인신용정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다른 모든 정보들도 요청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에 있는 그 데이터 권리 규정을 조금 요약해서 가져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 데이터를 이동하겠다고 동의는 했지만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 더 많이 걸고 가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스크래핑의 문제가 스크래핑 업체가 도대체 뭘 긁어가는지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동의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동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 보호 대책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게이트웨이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과 혁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직접 다 API를 개방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데이터 60일이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다 표준 관리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갔는데 저희가 워킹그룹에서 그러면 앞으로 뭘 논의하는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주체 및 정보 제공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법에는 없지만 또는 법에 이렇게 크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간지 필요한 사항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그러면 옮기게 해줄 건가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보 제공자는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만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고요. 정보 제공 범위입니다. 그럼 대상 정보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주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있고 1차에서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대상 기간, 그럼 과거 정보, 그러니까 과거 몇 년까지 정보를 보낼 건가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7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옵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럼 과거 5년까지 옮길 건지 1년만 옮길 건지 그걸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줄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할 건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게도 직접 보내달라, 정보 주체가 직접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난 그냥 내가 받을래 하면 어떻게 줘야 되냐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신정법 개정안에는 머신 리더블하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머신 리더블하게 주면 사실 개인이 보기 힘들잖아요. 못 보거든요. 근데 호주는 휴먼 리더블하게 주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휴먼 리더블한 형태로 주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직접 주게 하면 머신 리더블하게 주고 이렇게 딱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나갈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준 및 절차,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지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저희가 API도 만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서비스 참조 모델과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유출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API로 당연히 보내야 되니까 앞에서 코스코메 김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준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API 규격 강력한 본인 인증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인증 절차나 방식, 접근 API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근 토큰 같은 거 어떤 형태의 규격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인증, 통합 인증, 웹뷰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보통 8개, 10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저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다 합해보면. 근데 데이터 이동 요청을 8개에다가 하게 되면 인증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면 8번의 인증 방식을 서로 다른 걸 다 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은 되게 높겠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한 번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개별로 하는 게 좋을지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체계인데요. 말씀드린 본인 정보 이동 현황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API 개발할 때 필요한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운영과 보안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 애초에 목적했던 것처럼 개인 신용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잘 마련해서 소비자들 보호하고 또 새로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해서 뭐 여러 가지 경쟁과 혁신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질문은? 네, 다시 한번 오준교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플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API 워킹 그룹사에 포함되지 않은 타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해당 표준 AP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따로 정부에 지원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워킹그룹은 이제 논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워킹그룹이 이제 운영이 끝나고 나면 모든 규격은 다 오픈될 겁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가 논의의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안을 이제 오픈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고요. 마련되고 나면 다 오픈하니까 그걸 그대로 참조해서 개발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또 비금융업 CB업 등장에 따라 비금융 정보도 본인 신용 정보가 되는 바 결국 모든 개인 정보가 개인 신용 정보가 될 것이란 업계의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법 전공은 아니어서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신용정보법 안에 개인 신용정보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개인 신용정보일 겁니다. 제가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업이 신설되고 이제 현존하는 핀테크 업체가 이제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신용정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고유 업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 일단 해주신 오준교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